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의 오세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유해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치검사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설치검사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검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해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4조 검사 대상 유해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감옥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 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게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검사 대상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검사라는 정의를 설명함에 앞서 취급시설은 무엇이고 취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다시 취급이란 유해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이 취급을 하는 시설, 이 취급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취급이란 말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부속 설비는 무엇일까요? 전에 우리가 취급 설비에 대한 설명드렸으면 부속 설비도 알고 가야 됩니다. 부속 설비란 배관, 밸브, 관, 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 기록하는 자동 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 트렌치, 방지턱 등 확산 방지 시설, 안전 밸브, 발판, 긴급 차단 또는 방출 밸브 등 비상 조치 관련 설비, 검지 경보 및 감시 설비, 재해 방지 설비, 정전기 제거 장치, 긴급 사후 설비 등을 말합니다. 또한 부속 설비를 운전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취급 설비, 부속 설비, 취급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화학물질 관련법 시행규칙에서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설치 검사를 받게 되는 항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 업종별 보관 저장 시설의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되는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되는 경우, 허가받은 유해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 라, 같은 사업장 내에 유해물질 취급시설 신설, 증설,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치검사를 받은 항목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죠. 자, 이제 변경신고를 보겠습니다. 남목하고 다목. 시장 출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시범 생산으로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물질 취급시설의 신설, 증설, 부지 경계로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동 후 설치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설치 검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 검사는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시설 부분과 물질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취급시설 신설, 취급시설의 교체, 연간 취급 용량이 증가되는 경우, 물질의 변경되는 경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때 취급시설 신설이라 하면 일반적인 신설, 증설, 위치 변경도 있지만 농도 변화, 유해 위험성의 증가, 또 취급시설의 신설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농도가 변화돼서 이제는 그 물질이 기존에 쓴 농도가 10%에서 뭐 5%로 낮춰지면서 시설이 증가되는 뭐 또 하나의 취급시설 신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부분 같은 경우는 품목의 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중간 생산물, 신규 물질 지정, 농도의 변화. 지금 이 농도의 변화가 취급시설 신설에도 있고요. 물질의 변경 등이 있는데 이건 같은
하나의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유권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해물질 상하차 구역의 개선공사에 관련 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해물질 상하차 구역 개선공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 유해법으로 저장 시설 2기와 상하차 구역 1개소를 적법하게 사용 중이며 하관법 준수를 위하여 저장 시설을 2기를 시설의 증설이죠. 상하차 구역을 개조 실시할 예정입니다. 증설시설의 인하가 완료 전까지 기존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상하차 구역을 개조를 먼저 실시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상하차 구역 개조 공사 기간 동안 임시 상하차 구역을 설정하여 사용 가능할까요? 상하차 구역 개조 공사 완료 후 사용하기 전에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은 1. 유해물질을 적재 하약한 장소에 입출시 주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석 또는 스랜트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설치 공간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임시적으로 유해물질을 적재 하약 장소에 이동식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재 하약 장소가 공사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동식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이 법 제24조 2항에 따라 유해물질 시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때 검사 단위는 환경고시 제2019-157호 제3조 검사의 단위 구분을 따릅니다. 검사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사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단위의 범위를 확대, 축소할 수 있으니 개선하는 저장 시설과 함께 검사를 꼭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하차 구역에 대한 질문이었죠. 상하차 구역을 개조할 때도 꼭 설치 검사를 받아라 라는 질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부속 설비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시설이며 유해물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어 현재 사용업 허가증을 득한 상황입니다. 공장동 내의 사용시설 중 일부 설비를 동일 모델로 교체할 경우 변경 허가, 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간주하며 설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면 일부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전체 사용시설에 받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검사 기준은 유해물질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수행하는 별표를 준수한 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해법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화학법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평가서의 수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1. 아까 처음에 있었죠. 유해물질 시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반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4조 2항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 29조 1항 및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는 감옥부터 마목까지, 변경신고까지는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설 전 가동 설치를 받아야 된다. 설치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차기정기 검사 시에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이제 감옥부터 마목까지 변경신고 대상인지에 따라서 가동도 설치 검사인지 아니면 가동 후 설치 검사인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치 검사는 받게 되어 있죠. 답변 2번 보겠습니다. 15년 이후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적용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보면은 부속설비의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설치검사를 받고 이게 이제 가동 전 설치검사냐 아니면 가동 후 설치검사냐 라는 부분만 나눠지는 것 뿐입니다. 운전 조건 및 용량 및 위치 변경이 없는 단순 설비 교체는 장애인 평가 정보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바뀌면서 조금 바뀌겠지만은 장애인 평가서가 나왔을 당시에 지금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급물질의 변경에 따른 유해학물질 설치검사 대상에 대한 것을 질의하였습니다. 저희 시설은 유해학물질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시설의 변경 없이 물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물질 변경입니다. 기존 시설 그대로지만 물질 변경이라도
최초 검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검사에 대한 배가 및 밸브에 관한 항목에 관한 시험 성적서와 관련 명사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설은 2003년에 경매를 받아서 이 서류를 구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답변 1. 지금 규약에서 유해물질을 취급은 유해물질 취급실에 해당되어 화학물질 관리법 입사에 따른 취급소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 정기, 수시 검사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오죠.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는 과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는 제2호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성정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변경이 되더라도 설치 검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그 전에 사용하지 않던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해당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 달라 유해물질 취급서에 변경되거나 위에 제시한 변경과 대상 및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 차기 점검 검사 시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 질의 보겠습니다. 방류별 변경에 대한 겁니다. 지금 당사의 유해물질 취급시에 해당돼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기존 시설이로서 화관법 시행 후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왔고 장애인 평가 또한 완료하여 화학물질원의 검토 승인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후에 취급시설 설치 기준은 방류별 설치 기준 만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 중 이건 아마 개정 18년도에 나왔죠. 설치 기준 만족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공장 대정비 기간 중에 화관법 시행규칙의 방류벽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설치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계속 나오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과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 가동용 설치검사, 그 밖의 경우는 차기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방류벽을 수정하더라도 설치검사를 받아라 라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이죠. 자, 질문이 좀 특이하네요. 2015년 이전에 유해물질 취급시설서 물질 추가로 인한 사용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취급시설의 설치검사를 적용받는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설치검사를 계속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인데 제조업에서 제조업 사용업에서 제조업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시설의 물질의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시설이 추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치 검사를 받아라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중간 생산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지금 중간 생산물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놓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 내의 소멸 또는 폐기. 업종 관리는 그대로 간다. 무슨 말이냐면 업종 관리란 말씀은 우리가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그러니까 제조 사용업 관련이겠죠. 그거는 그대로 가고 취급량은 미산정한다. 자, 품목 예산 제외시키겠다. 소멸 또는 폐기입니다. 자, 주 1을 한번 볼까요?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해 허가 신청 시 중간생산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중간생산물에 대해서는 허가증 참고사항에 기재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목은 게재사항에 등재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소멸되는 경우. 자, 두 번째 사항을 보겠습니다. 배출되고 저장되고 폐기됩니다. 자, 이게 저장이 됩니다. 주 2 되어 있죠. 유해물질 저장 보관시설의 경우는 허가증에 등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생산물 중에서 이제 저장되는 거, 다시 이제 폐기되는 부분인데요. 저장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업종은 그대로 가되 허가증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주 3. 품목을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3 한번 읽어볼까요? 제조업, 사용업 허가받은 경우 기존 허가증의 취급시설 품목 및 취급량 등의 허가증을 등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을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입니다. 저장. 자, 이제 배출되고
사용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생산물이 저장됐다가 다시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서는 폐기가 됐죠. 업종 관리는 기존에 그대로 따라가고요. 취급량은 포함시킵니다. 이제 왜? 사용하니까요. 예전에는 폐기돼 버리면 미산정이 됐는데 폐기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정이 됩니다. 주3 똑같습니다. 허가증에 취급시설 품목 및 취급량 등 허가증에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볼까요? 배출되고 저장되고 판매된다. 판매됐죠. 판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제조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 관리를 할 때는 제조업으로 신규 등록을 하고 취급량도 산정이라 라는 답변입니다. 품목도 당연히 추가해야 되겠죠. 이제는 판매를 했으니까 제조를 해서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품목 추가, 취급량 산정이 되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설치 검사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좀 더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많은 사업장들에서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꼭 참조하시고 이번 강의를 보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설치 검사를 가동 전에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가동 전에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설치 검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